8군에서 아니 그때는 극동군 사령부겠죠. 미군 동경에 있는 극동군 사령부가 그럼 이제 종군 기자들 비행기 태워 보내라 그래갖고 27일 밤 8시 그러니까 폭파되기 6시간 전에 3명의 남자 기자 이 사람들하고 히긴스는 굉장히 젊고 미인이더라고요. 사진을 여기 제가 올리진 않았는데 히긴스라고 치면 나옵니다. 인물이. 그 여기자 한 명까지 4명의 기자가 와서 이제 취재를 해서 그 취재한 결과가 여러 신문에 이제 특종 보도가 되고 나중에 저 1번을 쓴 사람이 히긴스인데 히긴스가 저런 얘기를 합니다. 저게 히긴스가 쓴 글인데요. 저 마지막에 보면은 빨간 저 1번이라고 제일 위에 있는 1번이라고 붙은 거에 빨간 박스가 되는 거 보면 They kill hundreds of their own men. 그러니까 자기네 사람 수백 명을 죽였다 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문장 바로 앞에 보면요. They blew that bridge with truck loads of their own troops on the main span. on the main span은 상판이고 그 다음에 their own troops는 자기네 군대고 트럭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고 they blew that bridge. 그러니까 they라는 게 이승만 정권 뭐 아니면 한국군이 자기네 군인들이 트럭에 타고 있는데 상판에 있는 애들을 날려버렸다. 폭파시켰다라고 써요. 히긴스가. 그리고 현장에 이제 히긴스는 아까 3사람하고는 달리 그러니까 4사람이 김포에 도착을 해서 4사람이 김포 비행장에 버려진 집차를 몰고 용산 지금 8군들이 다 갔죠. 용산의 미군기지로 가는데 갔더니 용산에 있는 미군기지는 다 이미 이제 강남으로 다 넘어가고 잔물을 정리하는 사람 몇 사람이 남아있는 거를 이 기자들이 만나요. 그게 다 기사에 나옵니다. 기록에. 그래서 히긴스는 라이트라는 그 당시 중령인가 하는 사람이 히긴스와 같이 다리를 넘고 나머지 남자 3사람은 찌프로 다리를 넘겠다고 한강 용산 다리에 아까 갔다가 이제 거기서 죽을 뻔한 건데 히긴스가 쓰기를 저렇게 씁니다. They blew that bridge with truckloads of their own troops on the main span. 그러니까 상판에 트럭을 타고 있는 자기네 군대를 날려버렸다. 아까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제 바로 이런 문장, 이런 기술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그러고 나서 한 말이 그래서 자기네 군대, 자기네 사람 수백 명을 죽였다고 하는데 저기서 맨이라는 말은 군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당연히. 아니 상판에 트럭 타고 있는 자기네 군대를 날려버렸다고 하고서 그래서 수백 명이 죽었다고 썼는데 그럼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지 갑자기 민간인이 왜 튀어들어오냐고 저게. 그러니까 저기 헌드레스업대 오운맨은 말이 맨이라서 저 단어상 맨이라는 건 사람이니까 군인일 수도 있고 민간인일 수도 있다라고 사전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저 기사의 맥락, 저 텍스트의 맥락에서는 당연히 군인이 죽은 거예요. 지금 수백 명의 군인이 죽은 거예요. 그게 히긴스가 1951년에 쓴 책에 저렇게 나오는데 51년이니까 전쟁 현장에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난 거죠. 50년에 기사를 썼고 51년에 책을 썼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500 and 800 people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 일본의 말 때문에 500명에서 800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애플만이라는 또 아까 전쟁 역사가가 있어요. 근데 그 전쟁 역사가가 저 책을 쓰면서 저 500명에서 800명의 피플이 죽었다.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썼는데 저 500에서 800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을 뒷받침하는 각주에 보면요. 아까 그 히긴스랑 같이 간 라이트 중령이가 대령 얘기. 그 다음에
하우스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짐 하우스만이라고. 이승만 대통령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박정희 대통령실에까지 계속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그 회고록을 쓰면서 자기가 듣기에 한 500명에서 800명 죽었다고 하더라라는 말을 써놔요. 그래서 저 500명에서 800명은 직접 보고 현장에서 본 그 세 사람의 전국 기자나 현장을 본 사람이 쓴 말이 아니고, 그냥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 하는 미군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헌드레드 오브 더 오운맨이 사실은 군인이었는데, 그게 이제 500에서 800명의 민간인으로 왔다가 저걸 보고 다시 3번에 가면은 국방부가 1977년에 낸 한국전쟁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다시 앞에 저 애플만 책을 인용하면서 500에서 800명이 인원이 목격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95년 국방부 책에 보면은 피난민들이 죽었다고 그냥 둔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은 군인이 죽었다 해서 민간인이 죽었다고 둔갑을 했어요. 이거 보세요. 51년, 10년 만에, 61년, 또 16년 만에, 그 다음에 20년 만에. 저렇게 둔갑을 해서 민간인이 몇백 명이 죽었다라는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 박정희 기자가 저렇게 잘 정리를 했는데, 제가 아쉬운 거는 박정희 기자는 저 앞에 제가 저 회색으로 칠한 They blew that bridge with truckloads of their own troops on the main span, 저 부분을 박정희 기자도 잘 알아요. 이게 앞에 문장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 헌드레드 오브 더 오운맨은 군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분인데, 이 조선일보 기사랑 월간조선 기사에 보면은 저 헌드레드 오브 더 오운맨이 군인이라는 거를 설명을 안 해놓고 그냥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쉬워서 강조를 여기서 하는데요. 실제 요 표는 박정희 기자가 그 기사에서 만든 표거든요. 이 그래픽이. 근데 그래픽에 보면은 They blew that bridge with truckloads of their own troops on the main span, 이게 나와요. 이게 트럭을 타고 있는 자기네 군인이라는 게 이제 국방부 한국전쟁사 지금 문제가 된 저 책에 보면은 종로경찰서 소속의 경찰 77명이 트럭 6대인가 7대인가에 나눠 타고 쭉 가고 있었어요. 그 트럭이 넘어가다가 아까 말한 그 폭파되는 상판을, 그러니까 폭파되는 상판을 트럭 8대가 쭉 가면서 어떤 트럭, 맨 앞쪽 트럭은 이미 폭파된 상판을 지났고 완전히 날아간 상판 위에 있었던 트럭도 있고, 이제 아직 날아가지 않은 상판에서 그쪽으로 진행하려고 하던 트럭 하나가 남아있던 게 이 세 사람의 전군 기자가 탄 찝차 바로 앞에 있던 트럭이고, 그게 이제 폭파와 함께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만약에 저 한강 인도교 위에 민간인들이 바글바글 했으면은, 이게 지금 그 아까 상판 날아간 바로 앞에 상판이거든요. 그 상판을 찍은 건데, 저게 누가 찍은 거냐면 북한군이 찍은 거예요. 28일 날 2시 반에 폭파가 있었죠. 28일 날 아침이면은 서울을 북한이 완전히 점령합니다. 28일 오전에 북한군이 와서 뭐 KBS 점령하고 무슨 중앙청 점령하고 온갖 것도 점령하고 당연히 여기를 와서 이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밤새 있었던 일을 추정을 하면은 저 폭파가 있었는데 살아난 사람들, 부상당했지만 하여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다 움직여서 빠져나갔고, 이제 죽은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근데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저 사진들 보면은, 사진이 이거 한 장만 있는 게 아니라 17장 있는데 전부 비슷한 사진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동영상도 있어요. 동영상에서 캡처한 건데, 죽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100% 이걸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예컨대 뭐 헌병 모자 쓴 사람도 좀 헌병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복장이 민간인 복장하는 사람은 별로 안 보여요. 막 눈을 씻고 찾아도 이 사람 혹시 민간인일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한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부 경찰이나 군인들 복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군이 이제 6.25 전쟁이 나서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했다가 우리가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다시 반격을 해서 평양 저쪽까지 압록강변까지 올라갔다가 일사후퇴를 하면서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 사이에 미군이 북한군을 잡았는데 그 북한군이 자기네 홍보물로 작성한 영상과 사진을 모은 그 사진첩이 있어요. 저기 보면은 저게 이제 서울 한강교에서의 적의 파괴 및 국방군의 참살 장면. 저거 북한군이 쓴 거예요. 저기서 적은 대한민국이에요. 서울 한강교에서 대한민국의 파괴 및 국방군의 참살 장면. 국방군이 참살 당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이게 이제 북한군이 썼으니까 북한군이 이 사진을 하나의 17장을 하나의 사진첩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홍보하다가 그걸 들고 다니다가 미군한테 그 다니는 놈이 잡혀서 저걸 압수한 거예요. 미군이. 그래서 저게 기록이 남아있는 건데 만약에 민간인이 많이 죽였으면 당연히 이 사진에 민간인을 걔네들이 찍었겠죠. 북한군이. 그래서 남한 군대가 자기네 민간이 이렇게 죽이고 자기네 도망갔다고 선전을 했겠죠. 근데 없으니까 그냥 저렇게 적의 파괴에 국방군이 참살당한 장면이다라고만 쓴 거예요. 민간인이 참살당했다고 안 써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말로 민간인이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결정적인데요. 이분이 김중남이라는 분인데 건국전쟁 영화를 이제 히트를 하고 나니까 아마 이분 손자가 젊은 사람인데 손자가 영화를 봤나 봐요. 영화에서 그러고 민간 인생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평소에 하던 얘기하고 같은 얘기를 한다. 할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증언을 하겠다 그래서 김동현 감독이 찾아갔어요. 이분이 지금 홍천에 사는 분인데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더니 한강다리 이분이 뭐라고 증언을 하시냐면은 자기가 그때 효자동 숲대 앞에 거기가 효자동인가? 청파동인가? 네. 숲대 앞 어딘가에 살다가 아버지는 미리 어디로 가고 어머니와 자기하고 어린 두 동생 4명이서 어머니와 자기가 그때 9살 어린 두 동생 그래서 3형제와 어머니가 피난을 간다고 짐을 싸서 그 숙대 앞에서 원효로 맞죠. 원효로에서 이제 한강다리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삼각지쯤에서 거꾸로 돌아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돌아오냐고 물어보니까 다리를 통제하고 있어서 민간인은 못 가서 우리는 피난을 못 가서 그냥 돌아가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자기도 한강다리로 안 가고 다른 어디 이촌동에 있는 그 뚝 쪽으로 가서 한강을 넘었다 라는 증언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다른 말로 하면 한강다리에 통제가 있었다. 통제를 왜 했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 전쟁이 나자마자 북한군이 워낙 급속히 남진을 하니까 후퇴를 해야 되는데 의정부나 무슨 파주 그 다음에 중부전선까지 있는 군대가 미처 한강다리를 못 넘어오고 지금 한강다리를 폭파한 게 가장 큰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 추정으로는 군인들이 우선적으로 다리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인 통행은 막고 오는 군인이 있으면 한강다리까지 후퇴한 군인들이 있으면 니네 빨리 가라 라고 하면서 헌병이나 경찰이 통제를 철저히 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지도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저 왼쪽 지도의 A 지점, 저 지점에서 민간인들이 한강다리에 막 올라가서 막 배나리 보침 들고 막 올라가서 한강다리에 군인들이 빨리 통과해서 후퇴를 가야 되는데 이 다리에 올라가 있는 민간인들 때문에 그런 후퇴를 못하면은 곤란하니까 군이 당연히 다리를 통제하고 있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고, 지금 그런 결론을 내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복사해서 나눠드린 거에 보면요, 히긴스라는 사람이 쓴 기사에 보면 밀링 크라우즈 오브 피플 뭐 어쩌고 하는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 그 복사물의 세 번째 장의 왼쪽 편에요. 그 두 번째 문단인데요. 기분이의 기사에 등장하는 민간인에 관한 표현, 이런 말이 나요. 다리 위로 쏟아져 밀려드는 피난민, 밀링 크라우즈 오브 시빌리언 플로링 오버 더 브리지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일이 벌어진 장소가 중지도라고 써요, 기사에. 이 기분이가 쓴 기사에. 요 사진이 없는 요 페이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사에 그렇게 나오니까 이 기자가 쓴 게 정확하지 않느냐 하면서 중지도에 민간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럼 중지도에 민간인이 있었던 얘기는 용산 쪽 다리 입구 파출소에서 검문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에 반론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이게 기분이가 쓴 기사 하나에 이런 말이 나와서 다른 두 기자들 기사하고 맞지가 않아요. 다른 두 기자들은 한강다리 위에 민간인 얘기를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두 기자들이 쓴 기사를 따라가 보면은 다리 위에 민간인이 올라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데, 이 기분이가 쓴 기사만 이런 표현을 하고 다리 위에 엄청난 민간인들이 있었다라는 표현하고 그 장소가 중지도였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리 위에 민간인이 많았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료인데, 이게 이제 나는 잘못됐을 거다라는 생각을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실수를 우리나라가 이제 저 한강 다리가 저렇게 폭파돼서 군인들이 많이 죽고 해서 한강 다리, 그러니까 부산 가서 이승만 정권에서 했던 게 저 다리 폭파를 명령한 사람이 누구냐, 후퇴를 제대로 못했는데, 그러면서 그 공병다음을 때 사형을 시키고, 최창식 대령이라는 사람을 사형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형시키는 과정에 이창록 소위라는 사람이 증언을 합니다. 그 법정 기록에 보면 온갖 기록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창록이라는 소위가, 그 사람이 정훈 장교인데, 자기가 중지도에서 정래혁과 장창국 두 사람을 만났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 부분에 관한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그 같은 페이지에 보면요, 제가 좀 읽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단, 왼쪽 그 마지막 문단입니다. 인도교 폭파를 기록하면서 장소를 헷갈린 경우는 이뿐만이 아니다. 당시 계급이 소위였던 정훈장교 이창록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중지도 파출소 앞까지 1010만 것 끝에 가까스로 달려온 두 장교가 있었다.
6번 작전국장인 장창국 대령과 작전과장인 정래혁 중령이었다. 그러니까 이창록의 증언에 의하면 중지도 파출소, 아까 검문소라 그러나요? 다리를 통제하는 장소가 세 군데 있었는데 A하고 저 B보다 더 섬 가운데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창록이 A하고 B를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이창록이 지금 이제 그 근거가 이렇습니다. 지금 이창록의 말에 의하면은 중지도 파출소에서 장창국하고 정래혁 두 사람을 봤다라는 거거든요. 만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당시 이 두 사람은 용산 쪽 다리 입구에 막혀 다리로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지도 파출소에 갈 수 없었다. 용산 쪽 다리 북단에 있던 또 다른 파출소에 다다랐을 뿐이었다. 왜냐하면은 정래혁이 또 자기 기록을 남겼는데 정래혁 중령은 그 당시 중령이죠. 한강교 폭발을 연기시키려고 차량의 물결을 헤치고 겨우 북한강 파출소 앞에 이르렀을 때 폭발을 당했다. 그러니까 북한강 파출소라는 건 한강 북쪽에 있는 파출소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강 북단에 있는 파출소는 A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B까지 못 갔다는 얘기, 중지도까지 못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래혁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래혁, 그 다음에 또 정래혁 말고 또 다른 사람 하나 있어요. 장창국 대령 역시 물밀듯 밀려나가는 피난 대열 때문에 한강 인도교 어구에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어서 하차 후 도보로 몇 발자국 걷자마자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한강교가 폭파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장창국이나 정래혁 이 두 사람은 군에서 굉장히 위상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뭐 허튼 말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은 저기 A까지밖에 못 가서 아니면 이지도에 저 강변도로에 있는데 저기까지밖에 못 가서 폭발을 당했다고 썼는데 이창록은 이 두 사람을 중지도에서 봤다고 쓰고 있거든요. 이창록의 위치를 헷갈린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창록도 헷갈리니까 기분이도 헷갈릴 수 있죠. 이창록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그 당시 육군 소위고 우리나라에서 오래 산 사람이기 때문에 용산이나 한강 지역을 잘 알겠죠. 당연히. 기분이는 6시간 전에 대한민국에 처음 온 사람이에요. 종군 기자로 김포에 6시간 전에 와서 천지사방도 모르면서 지도 보고 용산 미군 기지에 찾아왔다가 미군들이 다 빠져나간 걸 알고 찝차를 하나 구해서 찝차에 세 사람이 타고 사람들 따라서 한강인도교 건너가다가 폭발을 당했는데 폭발을 당하면서 밀링 크라우드 막 쏟아져 들어오는 민간인들을 중지도에서 봤다고 기록을 했는데 기분이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은 왜 다른 두 기자는 그런 기록을 안 쓰고 있느냐. 그래서 이창록 같이 헷갈린 거다. 그리고 실제 다리의 구조가 다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강변북로. 그래서 다리가 쭉 있고 중지도가 있고 이렇게 있어서 저기를 그날 비 왔어요. 27일 밤에 비 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지금같이 가로등이 시설이 잘 돼 있을 때가 아니고 깜깜했을 거예요. 비는 오고. 대신 이 길에 차량들이 있으면 다 전조등을 켜고 있었겠죠. 그 전조등에 의지하면서 지형지물을 보면서 기사를 쓴 거니까 위치를 나는 중지도와 한강대교 북쪽 입구 하고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송재영 교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장소를 헷갈린 사람이 이미 한 사람이 있고 이창록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중요한 증언을 많이 한 사람인데요. 이창록마저 위치를 헷갈리고 있는데 기분이라는 서울에 난생 처음 와서 6시간 우왕좌왕
다니던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추정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너무 중원부원 길게 얘기를 했는데 한강 인도교 폭파는 이 정도로 일단 하고요. 좀 더 해도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방송한 것의 실체가 무엇이냐를 알 수 있는 자료인데요. 요 밑에 있는 이 번호들이 미군 기록이고요. 미군 해외 감청반이 당시에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잖아요. 일본을 패퇴시키고 이제 일본을 재건축하고 있었죠. 그래서 일본 후쿠오카인가에 있는 미군의 감청팀이 있었습니다. 그 미군의 감청팀이 한국에서 나오는 방송, 평양에서 나오는 방송, 온갖 것을 다 감청하고 있는데, 저기 맨 위에 보면은, 맨 위에, Lee tells public of US arms aid. 이승만이 미국의 무기 지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 in Korean to Korea. 한국어로 한국 사람에게 June 27, 6월 27일 1950년 13시 15분 그리니치 타임이에요. 저게 한국 시간으로는 밤 10시가 될 겁니다. GMT가 그리니치 타임이에요. 스피치 딜리버드 바이 프레젠트 승만이, 이승만이 한 스피치를 맞으면 녹취를, 그러니까 동시통역하는 사람이 앉아서 한국말을 알아들으면서 영어로 타이핑한 거예요. 이승만이 한 연설, 그 방송 연설을. 그 자료가 남아있어요, 다행히. 그래서 이걸 해석을 제가 다 했더니, 이승만이 자기만 도망가고 뭐 서울에 남아라, 서울 시민에 남아라, 이런 얘기 한 거 없다라는 얘기. 이게 3페이지짜리인데, 이게 전문입니다. 이 전문이고, 이 마지막에 보면은, remainder of the speech concerning war efforts and attempts to convert communists was unintelligible. 그 마지막 이승만의 연설 마지막 부분은 뭔가 충분히 정리를 못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요 지금 텍스트가 남아있는, 동시통역에 의한 텍스트가 남아있는 부분을 제가 번역을 다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나간 5, 6차 동안 연속으로 자랑한 것은 군사상 원조가 온다는 사실이다. 이승만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27일 밤 10시에. 그것은 내가 올 것을 믿고 안 까닭으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미국이 원조할 걸 난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민주정치하는 나라에서 그것은 시간이 걸리고 나는 상당한 시간 동안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한 말이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우리 원수들이 사방에서 중무장한 비행기와 탱크와 군함을 몰고 와서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경은 역경을 무릅쓰며 사방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어제 의정부 일대에서는 적군이 중무장한 수십 대의 탱크를 앞세워 밀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전혀 준비되지 않아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했으나 나중에는 침략하는 도로에 지뢰를 매설해 탱크를 격파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적군은 탱크를 세우고 내려서 지뢰를 제거하며 계속 전진했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지뢰를 치우는 적군을 소총으로 저격하고자 했으나 장거리 소총으로 무장한 적군에 반해 우리 군인들은 그런 무기가 없어 대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단거리 소총밖에 없고 적군은 장거리 소총이 있어서 멀리서부터 아군을 쏘니까 우리 아군들이 대적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무기도 없이 적과 대적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우리 군인들은 맨손으로 용감히 싸웠습니다. 결국 적군의 선봉대는 서울 외곽